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강사 과정 첫 번째 시간, 필라테스의 이해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필라테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필라테스의 조금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누가 이 필라테스를 최초로 개발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필라테스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해보면 흔히들 많이 요즘에는 널리 취미생활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실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필라테스를 해보신 선생님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필라테스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몸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움직임을 갖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이 정신, 마음을 같이 통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내느냐 라는 것들에서 이 하나의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떠한 흐름으로 이러한 그 역사적인 흐름이 있죠. 모든 운동이 최초로 개발된 시초, 그리고 그 개발이 지금 현대로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필라테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 필라테스는 이 6개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 신체 정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른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자세 교정이라든지 체형, 그리고 골반의 틀어짐, 이런 것들을 많이 교정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신체를 정렬, 올바르게 맞추는 그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어. 우리 코어 강화를 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룰 이 필라테스의 요소가 코어 강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운동이 운동하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필라테스에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죠.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집중하는 내가 몰입하는 그 순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해요. 이 말은 내가 이 움직임을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단순히 이거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 움직임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이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충분한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에서는 호흡이 빠질 순 없죠. 그래서 필라테스에서도 호흡 조절, 그리고 5개, 6개고 6가지의 이 6요소가 이제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다룰 예정이라서 뭐 정확성도 있고 여러 가지 6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필라테스는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 정렬, 코어 강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효과,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처음 우리가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재활과 체형 교정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체 정렬이 이제 첫 번째로 가지고 오는 그 요소 중에 하나라서, 필라테스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요 효과는 뭐 재활, 그리고 체형 교정, 그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몸의 하나하나 세부적인 기능학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주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가 조금 더 뒤에서 다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라서 간단하게 필라테스가 몸과 마음을 통합해서 움직이는 운동이구나. 필라테스에서는 주요 다루는 요소들이 있는데 6가지의 요소가 있구나. 그리고 필라테스는 재활의 목적이라든지 체형 교정이라든지
이러한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가 최초로 이제 개발된 그 역사의 흐름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운동이든. 근데 이 필라테스는 실제 조셉 필라테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셉이라는 것을 이제 걷어내고 필라테스로만 지금 많이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 조셉 필라테스 이 사람이 실제 필라테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꽤 오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조셉 필라테스가 어떤 사람이냐, 독일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고, 이 조셉 필라테스 이분이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되게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운동을 탐구하기도 했고, 내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건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운동도 해보고 저 운동도 해보고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났고, 이때 당시에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 이제 회복이 필요한 이제 뭐 부상병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조셉 필라테스 이분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갇혀 있는 그러한 좀 시설이고 제한된 시설이다 보니까 내가 이 시설에서 어떻게 좀 회복적인 운동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좀 나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요가 같이 그냥 매트를 펼쳐놓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대기구, 뭐 캐딜락이라든지 뭐 리포머라든지 뭐 줄을 당겨본다든지,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체어 비슷하게 해서 어떠한 스프링을 하나 걸어보기도 하고, 움직임이 좀 제한돼 있고 이제 부상이 당한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이제 크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의 이제 대기구 필라테스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테스라는 것이 정말 오래전부터 실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고, 이러한 그 스토리가 있었구나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내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그 필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친밀감 있게,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이렇게 시초가 되었구나를 알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를 이제 만들었던 이 조셉 필라테스가 이제 나름대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운동을 왜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왜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조셉 필라테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간단히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6대 요소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컨트롤러지, 이제 조절하는 것들. 이거를 가장 큰 핵심 개념으로 이 조셉 필라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은 이제 조절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몸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야 마음까지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큰 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철학적인 개념은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 라는 이 큰 틀이 철학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몸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운동이다 라는 것이 이 철학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 사람들의 부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듦으로써 마음과 정신까지 같이 깃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내가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철학을 정리를 하셨겠죠.
그래서 필라테스는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라는 이러한 철학이 깊숙하게 밑에서 베이스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절해야 돼요. 스스로 이 움직임을 끝까지 조절해보세요. 이러한 멘트를 이제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 배경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라테스는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서 그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움직임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과 몸의 그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10번을 하면은 필라테스를 10번을 하게 되면 느낌이 달라진대요. 내 몸의 느낌이 달라지고 그리고 20번을 하면 이제 내 몸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30번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내 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실제 아마 이 선생님들이 필라테스 센터에 이 명언이 크게 붙어져 있는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명언이 단순히 꾸준히 나오셔라 그 말이 아니라 이 흐름이 정말 필라테스의 그 철학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에 하나하나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10번 하고 20번 하고 30번을 해라가 아니라 이 흐름을 내 몸과 마음을 같이 통합해서 가지고 온다면 10번 했을 때는 느낌이 달라질 것이고 20번 했을 때는 눈으로 그 변화가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30번을 하면 완전히 다른 경험을 느낄 것이다. 라고 이제 필라테스는 이 철학 속에 이 말 속에 이 필라테스의 중요한 핵심을 담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필라테스에 철학이 있구나. 철학은 조절이고 그 조절을 이 필라테스에 어떻게 녹여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라테스를 이제 선생님들은 가르치게 될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강사님들이 되실 건데 이 필라테스를 단순히 내가 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 목적의식 그리고 내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에서 말하는 이 주요 목적들은 앞에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신체를 조절하고 신체 코어, 중심을 활성화하는 데 이제 가장 큰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코어의 활성화를 단순히 몸만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계속 깨달을 수 있게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걸 왜 하고 이 움직임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 스스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내가 이 움직임을 왜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움직임의 질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목적의 의식을 선생님들도 갖고 가셔야 되고 이 흐름을 계속 전달을 해주시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체 정렬 그리고 체형 교정에 주로 많이 찾아들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 정렬이라든지 체형 교정과 같은 이런 재활적인 것들에서도 선생님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움직임을 하는 그 순간의 몰입, 그리고 어떠한 운동이든 호흡과 집중을 같이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까지도 다뤄주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나게 될 이제 회원님들이 다양할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선생님과 또래가 비슷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연령이 좀 높으신 어르신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나이나 뭐 체력적인 것들 그리고 질환의 유무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내가 필라테스를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선생님들이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제 4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6대 원칙이라고 해서 6대의 가장 큰 요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중심화. 우리가 많이 흔히들 파워하우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어의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중심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신체 정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화를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으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호흡과 집중을 한 세트로 봤어요. 그래서 호흡은 어떤 운동이든 빼먹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호흡, 그리고 필라테스에서는 그 호흡과 더불어 그 몸속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몰입해내는, 집중해내는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호흡과 집중, 그리고 중심화, 그리고 앞에서 필라테스의 가장 기반이 되는 철학 중에 하나가 조절이었죠. 그래서 이 조절은 내 몸의 조절도 포함이 되지만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 정신, 이 마음 상태, 내 무의식 속, 이 부분까지도 조절해내는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씩 꺼내본다면 어쩔 수 없이 정확해져요. 움직임 자체가. 움직임이 부정확해질 수가 없어요. 호흡에도 신경을 쓰고 내 스스로 내 몸을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신체 코어를 가지고 오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신경을 쓰다 보면 움직임이 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성,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필라테스만의 뭐 꼭 포함되는 요소라고 볼 수도 없지만 필라테스에서는 그 흐름을 딱딱딱딱 끊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왔던 이 첫 번째 동작과 그 다음 동작을 정말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가지고 오는 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그 동작 하나를 하나의 플로우로 가지고 오는 우리가 즉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라테스만의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 뭐 집중, 조절, 정확성, 호흡 이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흐름까지 플러스 된 것들이 필라테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하나의 동작을 딱딱딱 끊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동작과 다음 동작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잘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파워하우스. 우리가 중심 코어 강화를 할 거예요. 이런 메시지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 코어가 중심하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모든 움직임은 중심에서 시작을 하셔야 선생님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중심화가 첫 번째다. 그래서 중심이 놓치면 당연히
척추, 뭐 관절 이러한 것들의 부상까지도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특히나 필라테스에서는 중심화를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놓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동작을 하나를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집중과 조절이었죠. 그래서 그 움직임에 최대한 몰입하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또 길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거를 왜 하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과 조절의 메시지도 계속 던져주셔야 되고 그거를 회원님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움직임을 왜 하는지 알게 되면 정확해진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호흡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딱딱딱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움직임을 다음 움직임과 흐름을 만들어내는 플로우까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요소만 잘 기억을 하시더라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질 높은 수업을 제공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호흡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가지고 다음 동작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모든 것들이 결국엔 6가지 안에서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꼭 잘 기억을 해주셔라. 그래서 이 필라테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들이 보여지죠. 다른 운동과 다르게.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복적인 막 강도 높은 움직임을 요구하지 않아요. 필라테스에서는. 그래서 반복보다는 질 좋은 운동.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래서 질을 중시를 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필라테스만의 또 특징이라면 기구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뭐 실습으로도 확인을 해보실 거고 이론으로도 확인을 해보실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매트에서도 할 수 있고요. 뭐 캐딜락에서도 할 수 있고요. 체어도 있고 리포머도 있고 바렐도 있고 다양한 기구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죠. 그리고 근육과 근육의 쓰임 그리고 올바른 정렬을 만들어낸다는 그러한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만의 그 신체 재활적인 목적이 또 많이 겸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이라든지 체형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효과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의 또 철학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정신과 신체를 동시에 조절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에도 특징이 있구나 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요가만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PT만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필라테스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각각 운동마다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운동의 특징을 알고 운동을 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운동이 좋으니까 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떤 문화재를 보더라도 그 문화재에 담긴 뭐 역사적인 뭐 흐름이라든지 그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듯이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필라테스가 지금 특징적으로 주요 메시지를 던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요가는 어떠한 내 움직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운동인 것인지 그리고 PT는 내가 왜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시고 선생님들은 이제 필라테스 선생님들, 강사님들이 될 거니까 아, 필라테스가 이러한 효과와 그리고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철학이 담겨져 있구나 아,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필라테스는 이제 중심화가 제일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워하우스를 굉장히 먼저 중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요가 같은 경우는 호흡,
근육과 그리고 약간의 정신 상태를 이완하는 명상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PT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내가 몸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요런 좀 특정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에 중심이 있죠. 그래서 벌써 운동마다 특징이 다르다는 거 한눈에 보이시고요. 그리고 필라테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6대 요소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가는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이완시키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명상적인 그러한 그 느낌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유연성과 이완하는 그 흐름들이 많이 깃들여져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또 다른 거. 그치만 요가에서도 많이 근력과 이런 근육의 쓰임이 또 중요하게 다루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웨이트에서는 이제 근육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좀 차이들과 요소들이 또 다르다. 그래서 필라테스도 정신과 신체를 같이 한다라는 그 철학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정신적인 요소도 높게 보일 수 있죠. 그치만 요가는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웨이트에서는 정신적인 그런 요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체에 특정적으로 이제 단련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필라테스만의 그 흐름, 그리고 시퀀스, 내가 이 동작을 어떤 흐름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과 운동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요가는 정적인 에너지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아사나라고 하는데 이제 동작을 아사나라고 하는데 이 동작 하나를 내가 신체 에너지와 내 마음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이제 요가의 제일 큰 핵심 메시지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 동작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련을 한다고 하죠. 수련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자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는 내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나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나를 넣고 나의 신체 에너지, 정신 에너지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흐름과 의식, 그리고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트에서는 이제 고강도 운동이죠. 반복적이고 빠르고, 그리고 단순히 막 이제 내가 이거를 수련을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좀 신체적인 요소가 더 많이 높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웨이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만의 운동적인 특징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재활적인 부분에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신체 틀어짐, 그리고 사무직으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몸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라테스를 많이 찾으시죠. 그래서 재활적인 가치가 이제 많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는 분들이 필라테스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적으로 와서는 점점 그 연령층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요즘엔 아이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키즈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 수업도 있고, 노인 대상으로 시니어 필라테스도 실제로 있고, 운동선수 대상으로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대상자가 뭐 어느 하나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기구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필라테스만의 또 다른 차별점인데, 대기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저와 함께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소도구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소도구와 대기구를 어떻게 결합시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필라테스만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운동의 질과 그리고 그 수업의 효과 그리고 만족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거를 왜 제공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물음을 항상 스스로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필라테스의 이제 전반적인 정의, 그리고 핵심 메시지, 그리고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핵심 가치 이제 6대 요소 정리 드렸죠. 그래서 이 6대 요소가 필라테스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이 메시지를 선생님들이 이제 강사로서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라테스의 특징, 필라테스만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